안녕하십니까, 정희태입니다.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징계제명자 교주와의 만남 시인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리지,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징계제명자 이 방송을 들어봤습니다. 어떤 분들이 갑자기 교주를 변호하는 듯 방송을 하더니 갑자기 또 교주를 굉장히 비판하는 방송을 한다, 뭐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시길래 한 방송을 들어봤어요.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 교주하고 만났다라는 거죠. 그리고 변호사 한 사람도 대동해가지고 변호사 한 사람인지 몇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또 변호사도 대동해서 만났다,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피해 보상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, 그런데 그 만남을 자꾸 이렇게 미루고 있다,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,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라는 말이 있죠. 한 번 속으면은 그 속인 자가 나쁜 자지만 두 번 속으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. 그렇죠. 결국에는 그 당시에도 몰래 미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, 몰래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그 한 분이 이제 양심 선언을 해가지고 그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. 그래서 그게 정의롭지 않다 판단이 들어서 그때 제가 그거를 방송을 하면서 너무나 이 진술이 일관적이다, 그리고 너무나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이 증명 가능하다 해가지고 그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이자가 이제 계속 저를 공격을 했죠. 제가 첩자인 것 같다, 그 교주 시설에서 뭘 받아가지고 나눠먹기 하는 듯하다, 등등 계속 공격을 했는데 거기 굴하지 않고 계속 제가 일관되게 방송을 해왔습니다.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제보를 했어요. 그래서 이 징계제명자가 누가 이제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죠. 어제 이 교주 만났냐,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. 유튜브에서 이렇게 지저대는데 성사 되겠습니까? 불성사지. 그럴 줄 알았다. 하여튼 다시 날짜가 잡히면 일단 만나봐라,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. 이런 제보를 해줬는데 결국에는 사실 이제 이 당시에까지도 제가 확실하지 않으면 발언을 안 하잖아요. 그때도 또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. 그래서 이 징계 제명자가 결국에는 몰래 미팅을 추진했다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계속 내 마음이다, 이런 식으로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이러면서 직접 이 답변을 피해 갔는데, 결국에는 오늘 이제 자기가 변호사가 대동돼서 교주 측 변호사가 대동돼서 만남했다라고 자백을 해버립니다. 모든 게 진실로 드러나는 거죠.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결국에는 나중에 또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. 그 징계 제명자하고 교주하고 만났다라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했죠. 그래서 확실한 제보다, 여러 번 제보가 들어왔는데 제가 그거를 사진 한 장이라도 있어야지 확실하게 제가 말을 하는데 증거 없이는 제가 발언을 안 하니까, 그래서 이제 발언을 안 했는데 오늘 보니 결국에는 자신 입으로 시인을 한 겁니다. 자신 입으로 시인을 해가지고 교주를 만났다, 변호사 대동해서 만났는데 피해 보상을 해줄 것처럼 했는데 결국에는 약속 날짜를 안 잡고 있다 하면서 뒤통수를 맞은, 아주 믿을 인간을 믿어야지. 그래놓고 또 자기 그 하소연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한심한 그러한 행위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. 믿을 사람을 믿어야죠. 그리고 그 같이 방송하는 사람, 그리고 그자들이 또 정땡땡 해갖고 신직식인 쪽 사람들이 3천억을 요구했다, 더군요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들었다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,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. 이 징계제명자가 신지식인 TV에서도 3천억, 2천억, 100억, 건물 두 개는 모를 것 같고 500억 건
알 것 같습니다. 왜 그자가 거기 함께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, 나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이런 돈에 관심이 없어요. 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돈이야. 이런 100억이나 무슨 500억이나 뭐 건물 2개, 뭐 3천억, 2천억 이런 얘기들은 나는 달나라 얘기처럼 들리지, 나는 이게 현실 속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. 난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종교 범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. 그리고 종교 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, 이것을 엄단해야 한다라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소문들이 뭐 해가지고 정인태를 비롯해서 뭐 고발했다 뭐 이런 또 소문들을 퍼뜨리고 있는데, 이거 제가 말했죠. 무고죄 10년 이하의 징역이다. 그리고 명예훼손죄 5년 이하의 징역이다. 합의는 없다. 엄벌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결국에는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이 징계 제명자인 이 교주하고 만난 게 완전히 사실로 드러났다. 네,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또 이 교주가 이런 발언들을 해요. 무슨 여기 보면은 무슨 이 박아무개, 네, 박아무개, 이 박아무개가 무슨 폭로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, 네, 결국에는 이 박아무개가 이 징계 제명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정황입니다. 네, 정황이고, 결국에는 자신들이 만남을 가졌다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. 네, 이거 참 세상에 진실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. 네, 이자가 재림예수 어떻게 입에서 나오는 말씀 기운이 틀리다. 하늘의 본체를 입고 온 자의 차이 오링 테스트로 알 수 있다 하면서, 결국에는 피해자들이 보상 다 받고 피해 금액 다 받으면 제 임무는 다 끝나는 거다. 교주가 반성하고 교주 지지자들을 위해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저희 업무는 끝나는 것이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, 결국엔 뒤통수를 맞고 결국에 하소연하는 방송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.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네, 결국에는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. 네,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. 네, 여러분들도 한번 저도 그 사람들 방송을 듣지 않아요. 너무나 그 수준이 이해하고, 그리고 진실된 이야기가 없고 듣지 않는데, 어떤 분이 이제 한번 들어보시라 해가지고 들어봤는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. 결국에는 그 당시에 몰래 미팅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,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, 그리고 믿을 사람을 믿어야 되는 거고, 또 공격할 사람을 공격을 해야 하는데, 그동안 얼마나 저에 대해서 또 공격을 했습니까? 저에 대해서. 네, 참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이죠. 상황. 네, 상황이고, 여러분들도 한번 그 방송을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도 기가 막힐 겁니다. 그래서 이자가 다시 또 이제는 교주 비판 방송으로 돌아선 그러한 모습인데, 그렇게 한들 한번 떨어진 믿음이 회복이 되겠습니까? 네, 그냥 교주를 교주를 또 믿어보는 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얕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속아가지고 결국에는 자신이 심판한다고 떠들어대더니 그 다음에는 정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을 공격해대고 누명을 막 씌워대더니, 이제는 다시 또 변호해주는 척 하더니 또다시 지금 저렇게 또 비판하는 방송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저 두 사람이 저 마음속에 뭐가 있나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,
여러분들도 진실을 판단하는 길은 일관성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.